아프리카의 발전이 안 된 한마을. 불이 안 들어오는 취약한 환경에서 사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한국인들. 그들을 도와주려 했지만 한국의 빛과 유리파는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성된 순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진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안젤리나 루이스라고 해요. 루안다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국제재난구호연합에서 고위 긴급대응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며 수많은 절망과 희망의 현장을 지켜봤지만 마벤베에서 제가 본 건 그 어느 곳보다도 깊은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믿기 힘든 기적이었죠. 그날도 다른 평일처럼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진행 중이던 전력 취약지역 지원회의 중 한 지역 의료진이 저희 사무소로 급히 찾아왔어요. 그들이 말하는 마을, 마벤베는 단순히 전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밤마다 맹수와 독사들이 돌아다니고 여성들은 해가 지면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했대요. 진료소엔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조차 없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촛불 하나에 의지해 수술을 해야 했대요.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도 차로 4시간이나 떨어져 있고 비포장도로를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는 완전한 외딴 곳.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마벤베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3달간의 준비 끝에 저와 제 팀은 마침내 마벤베에 도착했어요. 지늘길을 달리고 또 달려서 도착한 그곳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해가 지자마자 마을 전체가 먹먹할 정도로 암흑에 휩싸였고 사방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이 겹쳐졌어요. 그 어둠은 단순한 밤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마을의 지도자 살리프 만데라 족장님을 만났어요. 70세가 넘은 듯한 족장님은 낡은 지팡이를 짚고 타들어가는 횃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족장님, 혹시 이 마을엔 전기가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족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있었지. 15년 전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서 커다란 디젤 발전기를 설치해줬거든. 그때만 해도 마을에 빛이 있었소. 밤에도 모임도 하고 아픈 사람도 치료하고 여성들도 안심하고 다녔지.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대요. 발전기가 자꾸 고장나고 부품을 구하려면 왕복 3일이 걸리는 도시까지 가야 했고 연료비는 마을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마저도 수급이 어려워 결국 5년 전엔 완전히 멈춰버렸대요. 그때부터 마벤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추락하게 된 거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이 답답해졌어요. 그러면서도 희망의 불씨가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한국의 태양광 기술이 적용된 케냐, 우간다 사례가 담긴 영상을 족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화면을 외면하시며 말씀하셨죠. 또 다른 약속이겠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마을에서 전자기기 수리를 하던 청년 케빈 무티카였어요. 케빈은 제 영상을 유심히 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족장님, 영상 속 사람들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문제로 고생했는데 저 빛이 그걸 바꿨어요. 그 말에 족장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마치 마음속에 오랜만에 무언가 파문이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한국에서 들여온 태양광 랜턴 하나를 꺼냈어요. 충전해둔 패널에 연결된 작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번쩍 켜졌어요.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우와, 별빛 같아. 족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제게 묻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정말 연료 없이 작동한다고? 네, 족장님. 낮에 태양빛으로 충전만 하면 밤새도록 쓸 수 있어요. 소음도 없고 10년 넘게 고장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 순간 어쩌면 마벤베의 운명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족장님의 마음은 확신에 닿지 않았어요. 말은 믿겠어. 그런데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겠소? 저는 그때부터 진심을 다해 마벤베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태양광 기술이 이 어둠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증명해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천막 안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야생동물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씩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왔어요. 깜깜한 어둠, 냉기, 침묵,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절망.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튿날 저는 족장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더 굳어 보이셨어요. 눈 밑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지팡이 짚는 손에 힘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족장님, 잠깐만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드린 영상은 케냐 마사이족 마을의 변화 이야기였어요.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던 그들도 어둠을 이기기 위해 태양광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화면엔 가로등이 밤을 밝히고 진료소 안에서 아기를 무사히 낳는 장면, 아이들이 밤에도 책을 읽는 모습이 나왔어요. 족장님은 처음엔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지만 한 장면에서 멈추셨습니다. 화면 속 마사이족 족장님이 말하셨죠. 한국의 태양광이 우리 마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말에 족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정말 우리랑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었단 말이오? 그때 케빈 무티카가 또 다가와 말을 받았어요. 족장님, 저 사람들 우리랑 똑같아요. 피부색도 표정도 눈빛도. 그런데 저 빛이 삶을 바꿨어요. 주변에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영상에 나오는 밝은 풍경을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족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발전기 설치했을 때도 다들 그렇게 기뻐했소. 결국엔 망가졌고 우린 더 깊은 어둠에 빠졌지. 실망은 처음보다 2배로 더 쓰리단 말이오. 그 말씀을 들은 저는 더는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꺼냈어요. 한국에서 들여온 태양광 랜턴. 스위치를 딱 켜자 환한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쏟아져 나왔어요. 마을 아이들이 우와 하고 소리쳤고 어르신들은 눈을 찡그리며 빛을 바라보셨어요. 족장님도 놀란 눈으로 그 불빛을 바라보셨고요. 이 작은 물건이 이렇게 밝다고? 정말 연료도 없고? 네, 족장님. 낮에 햇빛으로 충전만 하면 밤새도록 쓸 수 있어요. 소음도 없고 10년 넘게 사용 가능합니다. 고장도 거의 없고요. 케빈이 물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제품이에요? 맞아요.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서 아프리카 기후에 맞춰 만든 제품이에요. 50도 이상의 고온도 견디고 모래바람에도 끄떡없죠. 정말 방수까지 된다고요? 다른 마을 어르신이 묻자 저는 직접 랜턴에 물을 뿌려 보였어요. 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지만 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보셨죠? 비가 와도 괜찮아요. 그때 멀리서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움찔하며 움츠렸고 몇몇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랜턴을 소리나는 쪽으로 비췄어요. 놀랍게도 울음소리는 멀어졌어요. 보세요. 빛이 있으면 야생동물도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 순간 족장님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게 우리 마을을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이오? 네, 족장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번엔 완전히 무료로 도와줄 거예요. 족장님은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어요. 공짜란 건 없소. 분명 뭔가 요구하겠지. 한국도 예전엔 가난했어요. 오히려 아프리카보다 더 어려운 나라였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경계에서 호기심으로,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족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료소 하나에만 설치해보시오. 효과를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소.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첫 번째 불빛이 마벤베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어요. 자, 진짜 시작이었어요. 족장님께서 진료소 하나에만 시범 설치를 허락하셨을 때 저는 바로 위성전화를 꺼내 한국 지원팀에 긴급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한국국제개발협력기구에서 김동현 팀장님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전문팀이 출동.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3주 안에 장비와 인력 모두 마벤베로 보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굳건했고 믿음직스러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외쳤어요. 살리프 족장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3주 먼지 자욱한 황무지를 뚫고 한국 기술진을 실은 트럭 5대가 마벤베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트럭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어른들은 놀라움과 경계가 뒤섞인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트럭 안에는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 대용량 배터리, 각종 전선, 가로등, 태블릿까지 실려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한국에서 온 15명의 기술자들.
흰 헬멧과 푸른 작업복을 입고 먼 길을 달려온 그들은 먼지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서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김동현 팀장님이셨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눈빛만큼은 베테랑 기술자 특유의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전문 통역사와 함께 족장님께 정중히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김동현입니다. 마벤베 마을에 밝은 빛을 선물해드리러 왔습니다. 족장님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 인사를 들으셨고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정말 우리를 도와주러 이렇게 먼 길을 오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넘어 희망까지 함께 드릴 겁니다.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마을 전체가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김 팀장님은 족장님께 시범 설치 계획을 설명드렸어요. 진료소 지붕 위에 패널 6개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LED 조명 10개와 냉장고 1대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정말 냉장고도 돌아간다고요? 족장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으셨어요. 네. 이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중동의 사막보다도 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10년 넘게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비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케빈 무티카는 김 팀장님 옆에 딱 붙어서 기술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케빈은 마치 제2의 김 팀장이 된 것처럼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이 전선 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플러스, 검은색은 마이너스예요. 전기 방향을 나타내죠. 아, 물처럼 흐른다는 거죠? 막히면 안 되고. 정확해요. 대단한데요? 김 팀장님이 웃으셨어요. 작업이 시작되자 예기치 못한 변수도 생겼어요. 갑자기 심한 모래바람이 몰려왔고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장비가 망가질까 걱정했죠. 하지만 김 팀장님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중동에선 이보다 10배는 심한 바람이 불어요. 이 패널들은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모래가 잘 달라붙지도 않아요. 정말이었어요. 모래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패널은 번쩍번쩍 빛을 내며 멀쩡했어요. 작업 1일차에는 진료소 지붕에 패널 설치가 완료됐고 2일차엔 내부 전기 배선 작업과 조명 세팅이 이뤄졌어요. 김 팀장님은 언제나 침착하게 움직이셨고 마을 주민들도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긴 함께 만드는 마을이니까요. 3일차. 드디어 모든 설치가 완료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마을에 어둠이 깔릴 즈음 마을 사람들은 진료소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기대 반, 긴장 반의 눈빛으로요. 자, 이제 켜보겠습니다. 김동현 팀장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순간 진료소 안에서 폭발하듯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와! 마을 전체가 함성으로 뒤덮였어요. 어린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진료소의 냉장고에선 윙 하는 소리가 났고 LED 조명은 대낮처럼 내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백신도 보관할 수 있겠네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그날 밤 마벤베에서는 오랜만에 웃음과 노래, 춤이 가득한 축제가 열렸어요. 그것은 단지 조명이 켜진 밤이 아니라 희망이 켜진 밤이었어요. 진료소에 불이 켜진 첫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조명 아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표정은 한층 밝아졌고 간호사는 냉장고에 백신을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겨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외쳤어요. 드디어 시작됐어.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설치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어요. 저는 현장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고 기술자들도 휴식을 취하며 마을 사람들과 차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마을 끝에서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줘요. 누군가가 전속력으로 마을 광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오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웃 마을 족장 이브라임 오콘조님이었어요.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로 뒤섞여 있었고 그는 뛰다시피 달려오며 외쳤어요. 살리프. 큰일 났소. 우리 손자가 죽었소. 그 말에 사람들의 숨이 멎었어요. 족장님도 놀라 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무슨 말이오, 이브라임. 무슨 일이 있었소? 어젯밤 우리 손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밖에 나갔는데 독사에 물렸소.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손전등도 없었소. 이브라임 족장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곧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밤에 독사에 물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뱀의 종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해독제를 쓸 수 있는데 어둠 속에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말에 이브라임 족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들며 울먹였어요. 처음엔 아이가 비명을 질렀고 우린 촛불을 들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뱀은 도망쳤고 독은 빠르게 퍼졌소.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길을 잃고 3시간을 헤매다가 그 아이는 숨을 거뒀소. 그 말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울음을 터뜨렸어요. 특히 살리프 족장님은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이브라임 정말 미안하오. 내가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렸다면. 그 순간 옆에 있던 케빈 무티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만약 불빛이 있었더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나요? 간호사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네, 확실해요. 빛만 있었더라면 뱀을 피할 수도 있었고 치료도 훨씬 빨랐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저 하나의 조명, 하나의 빛. 그 하나만 있었더라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브라임 족장은 진료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불빛을 보며 말했어요. 저런 곳에서 우리 손자가 살았더라면 분명 달라졌을 거요. 나는 이제야 깨달았소.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한 건 자연이 아니라 무지였소. 그 말에 마을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에도 우리 마을에서 밤의 사고로 2명이나 숨졌어요. 모두 어둠 때문이었지. 그때 조용히 옆에 서 있던 김동현 팀장님이 통역사를 통해 이브라임 족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족장님 만약 원하신다면 귀하의 마을에도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브라임 족장은 즉시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내 손자는 이미 떠났지만 다른 아이들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살리프 족장님은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브라임, 이제라도 늦지 않았소. 당신 마을에도 그 빛을 가져다 주겠소. 그 장면은 단순히 마을 간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둠 속에서 일어난 슬픔이 만든 각성이었고 그 어둠을 뚫고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은 곧 마벤베 전체를 뒤흔드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브라임 족장님의 눈물 어린 결단 이후 마벤베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마벤베가 아니었어요. 진료소 하나에만 불이 들어왔을 뿐인데 그 작은 변화는 마을 전체에 거대한 각성을 일으켰어요. 족장님, 우리도 이제 가정마다 불을 켤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밤에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물에도 불이 들어오면 여성들도 밤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은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말들이 모여서 살리프 족장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며칠을 밤새 고민하던 족장님은 드디어 저희가 있는 진료소 앞마당에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날 족장님은 무릎을 꿇고 저희 앞에 고개를 숙이셨어요. 한국에서 온 김동현 팀장님 그리고 루이스 양. 나는 평생 누구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오. 제발 우리 마벤베 전체에 빛을 심어주세요. 그 장면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전부가 족장을 따라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도와주세요. 우린 이제 어둠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김동현 팀장님은 말없이 족장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족장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마벤베의 빛을 심는 일 반드시 이뤄드릴게요. 그날 바로 한국 측과 NGO 그리고 협력 기업들 사이에 긴급 결정이 내려졌어요. 마벤베 전체 태양광 시스템 전면 설치.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어요. 마치 하나의 선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다시 마벤베로 들어오는 5대의 트럭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트럭마다 가득 실린 장비는 태양광 패널 200장, 대용량 배터리, LED 가로등 수십 개, 태블릿, 교육 기자재까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트럭에서 내린 기술자들은 전보다 더 많았어요. 김동현 팀장님을 비롯해 15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죠. 마을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아이들은 한국 아저씨다 라며 달려갔어요. 정말 이 모든 게 우리 마을을 위한 거예요? 살리프 족장님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족장님. 마벤베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마을 전체에 빛을 심는 공사가. 가장 먼저 마을 중심에 중앙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졌어요.
회관 옆 공터에 대형 패널들이 하나둘 설치됐고 그 주변엔 기술자들과 마을 청년들이 함께 망치질하고 배선을 연결했어요. 케빈, 이건 이렇게 연결해요. 물처럼 흐르는 전기 방향을 생각하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케빈 무티카는 기술자들 옆에 붙어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배우고 일했어요. 그 열정은 정말 놀라웠고 한국 기술자들도 그를 작은 팀장님이라 부르며 격려했어요. 작업 도중 염소 한 마리가 전선을 물려고 다가오자 자리를 지키던 김 팀장님이 재빨리 말했어요. 어이 염소야. 그거 물면 안 돼. 족장님은 웃으며 말렸죠. 저 염소는 원래 호기심이 많아요. 전선도 장난감인 줄 안다니까요. 3일차에는 가로등 설치가 시작됐어요. 마을 곳곳 주요 길목에 LED 가로등 25개가 세워졌고 마을 어르신들이 만지며 말했어요. 이 작은 등으로 밤이 밝아진다고요? 눈이 부시진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따뜻한 색감이라서 눈에도 편하네요. 5일째 되는 날 각 가정에도 소형 패널과 조명이 설치됐어요. 집마다 지붕 위에 작은 패널 하나, 안에는 전구 3개, 스위치 하나. 정말 이걸 누르면 불이 켜진다고요? 마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작은 불빛이 방을 밝혔고 그 순간 할머니는 손을 입에 대며 감탄했어요. 마법이네요. 정말 마법 같아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광장에 모였어요. 중앙 스위치를 누르기 전 살리프 족장님은 다시 앞에 섰어요.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 이 밤은 우리 마뱀배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김동현 팀장님이 족장님 옆에 나란히 섰어요. 이제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족장님. 순간 스위치가 눌리자 마을 전체가 빛으로 폭발하듯 환해졌어요. 가로등, 가정집, 회관, 진료소. 모든 곳에서 따뜻한 불빛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소리치고 울고 껴안고 춤을 추며 진심으로 그 순간을 기뻐했어요. 그건 단순히 전기가 들어온 순간이 아니었어요. 절망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된 시간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야간에 축구를 했고 여성들이 밤에도 우물에 갔으며 상점들은 밤늦게까지 문을 열었고 어르신들은 전등을 껐다 켰다 반복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진료소에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마뱀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적의 밤을 맞이했어요. 마을 곳곳이 처음으로 밤에도 밝게 빛났고 사람들은 마치 처음 세상을 보는 사람들처럼 놀라워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아이들은 가로등 아래서 밤늦게까지 공을 차고 웃음을 터뜨렸고 어르신들은 마당 앞 작은 전등을 보며 서로 손을 맞잡았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꿈이면 깨고 싶지 않네요. 간호사는 환하게 켜진 진료소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어요. 이제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함께해온 살리프 족장님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루이스 양 정말 고맙소. 당신과 한국 기술자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소. 그런데 그 벅찬 감동 속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족장님, 진료소로 와주세요.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마을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산모는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됐고 예전 같았으면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하며 분만을 해야 했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진료소엔 LED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냉장고엔 필요한 약품과 소독 도구가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의료진의 손이 자유로웠고 눈이 보였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숨 크게 쉬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산모는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눈을 꼭 감고 힘을 주었고 마을 여성들과 간호사가 함께 손을 잡아주며 응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료소 안에 작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퍼졌어요. 아이고야, 아이가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울먹이며 외쳤고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살리프 족장님은 조심스럽게 진료소 안으로 들어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그 순간 족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태어난 게 아니요. 이 아이는 우리 마뱀배가 다시 태어난 증거요. 아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족장님, 이 아이 이름 누루라고 지어도 될까요? 누루? 족장님이 되물으셨어요. 예, 스와힐리어로 빛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서 태어난 아이 이젠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이름을 듣고 박수를 쳤어요.
누루. 빛이다. 빛이 태어났다. 그날 밤 마을 전체는 작은 아기 하나의 탄생으로 또 한 번 울고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진심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믿음과 약속이 만들어낸 기적이란 걸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마벤베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주목받는 태양광 혁신 마을이 되었고 수많은 NGO, 기자, 정부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단 1년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케냐 정부 관계자가 감탄했고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 마을을 국제협력의 성공 모델로 선정했어요. 그 중심엔 여전히 살리프 족장님이 계셨고 그의 곁엔 더 듬직해진 케빈 무티카가 서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마벤베 태양광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치고 있죠. 케빈은 한국에서 3개월간 기술 연수를 받고 돌아온 청년이 되었고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의 뒤를 따라 빛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브라임 족장님의 마을에도 약속대로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손자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그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제는 다른 아이들만은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를 일으켰어요. 한국 형제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나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현 팀장님이 다시 마벤베를 방문했을 때 살리프 족장님은 그에게 작은 나무 조각상 하나를 전했어요. 이건 우리가 직접 깎은 선물이요. 이 마을과 한국의 우정을 기념하며 드리는 빛의 수호자상입니다. 김 팀장님은 깊은 감동을 참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절망을 낳지만 빛은 희망을 키웁니다. 한국은 마벤베의 희망을 심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루이스는 그날 밤 마벤베의 수많은 불빛이 어둠을 뚫고 저 멀리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심은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구나. 그건 바로 사람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내일을 밝히는 희망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벤베의 빛은 지금도 인근 마을로 다른 나라로 더 멀리 퍼져가고 있어요. 세상을 밝히는 건 큰 조명보다 작은 촛불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진실처럼요.